그걸 눈을 뜨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관광지 개방하고 발전하면 이거는 석유 파는 것보다 더 낫죠. 이거를 사실은 사우디는 안 하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왕정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예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집중력, 그 무엇보다도 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정이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아랍인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정이 먹힐 거예요. 노동자가 한 30만 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대요. 사우디가 우리나라 케이팝도 막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고 아이돌 육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가 돈이 된다는 걸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쵸. 예. 그냥 TV 나오면 연예인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산업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거 생각 못했잖아요. 뭐 SM도 있고 많잖아요. 사우디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고용이 늘잖아요. 호나우두를 왜 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호나우두 사우디아라비아에 갔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축구를 막 이렇게 막 뭐 하는지라도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뉴스도 한 번씩 더 나오잖아요. 호나우두가 골 넣었다 뭐 했다. 그거 호나우두가 가기 전에 누가 사우디 축구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쵸.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그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람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사업도 늘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파생되면은 일거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매니저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게 고용효과예요. 호나우두에 대한 이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사우디에 관심이 가는 거고. 그렇죠. 사우디에도 축구가 있구나. 사우디에 있는 축구를 하는구나. 경기장에 사람들이 꽉꽉 차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관광산업이라는 게 제가 가끔 중동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리아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는데 제가 시리아를 2009년에 갔었을 때 시리아가 아랍 국가지만 이게 오랫동안 로마, 그리스 유적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 그리스 유적지가 있어요. 근데 유적지가 관리가 되게 소홀해요. 제가 그 현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좀 주라 그냥 우리 한국한테 주면 우리가 좀 돈 벌어서 너네 좀 줄게. 어떻게 이거를 너네 이것만 있으면 석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란도 그래요. 이란도 유적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자체들이 왜 관광 산업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지자체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눈을 뜨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그러면 관광지 개방하고 발전하면 이거는 석유 파는 것보다 더 낫죠. 또 왜냐면 석유는요, 이 고용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석유 이 자원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용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관광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동 국가들이 그런 관광이나 이런 엔터 외에 또 추가적으로 막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가장 중동 국가들이 힘들어하는 게 탈화석연료.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탈화석연료를 전 세계가 간다고 지금 난리가 나니까 2050년이 되면은 뭐 모든 국가들이 2050년을 맞춰놓고 있더라고요. 세팅을 해놓고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석유를 갈수록 안 산다는 거고 가스를 갈수록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처럼은 안 산다는 건 확실해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려면 빨리 산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산업 다각화. 산업 다각화니까 뭐든지 탈석유 할 수 있는 산업은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특히 수소 쪽으로 많이 집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소의 단점이 뭐냐면 유럽에 좀 팔아야 되는데 유럽은 그린 수소로 가겠다고 이미 손절을 했어요. 제가 배운 바로는 그게 일단 그레이 수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소는 거의 94% 정도가 그레이 수소예요. 이거는 그냥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소. 그렇죠.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가 10kg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만들나 마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땅에 묻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그게 이제 블루수소거든요. 블루수소의 시장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라서 이게 무조건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린수소인데 그린수소는 이제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 갈 수 있는 환경은 되죠. 왜냐면 태양열 좋으니까. 태양열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수소가 지금 보조금 때문에 싸지, 보조금 사라지면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생산 단가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현재로서는요. 중동국가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석유를 생산해도 많이 사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로 가려고 하니까 유가를 올해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80 갖고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우디는 급하거든요. 언제 이제 $80 이상 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분명히 올 거고 갈수록 굉장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카타르의 에너지 관련 사업하는 그 책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꾸만 탈화석연료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생산했었을 때 생산할 때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걸로 좀 더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싶으니까 그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고 좀 친환경 쪽으로 생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인류한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그건 당신 소리고. 예. 그래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결정이 안 난 게 원자력 가지고 결정이 안 났잖아요. 네. 프랑스는 원자력 계속 쓰겠다는 거고 독일은 안 쓰겠다는 거고. 그래서 원자력을 못 쓰게 하는 게 이제 독일은 그거 안전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니 우리가 지금 안전은 다른 문제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하게 하려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발생 안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하는 게 중요하지. 왜 자꾸만 그 원자력의 그 안전을 얘기하느냐. 그런 양쪽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원자력도 뭐 핑크 수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도 이제 고민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중동 국가들의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도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투자를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데 1월달 대통령 순방 때도 UAE가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뭐 발표된 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중동에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중동에 그냥 돈만 주지 않아요. 그냥 돈만 주지 않고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투자인데 투자 이익을 많이 요구해요. 내가 뭐 $2,000만 투자를 하는데 이한 나에게 리턴을 10%는 해달라. 그런데 만약에 하는 사업이 괜찮아서 30%, 40% 낼다면 10%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잖습니다. 뭐 13, 15%까지 얘기하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해서 국부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뭐를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이들이 투자를 하면서도 또 뭐를 요구를 하냐면 기술 이전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중동 국가들의 지금 모토예요. 그래야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UAE가 전 세계에서 달 탐사선, 뭐 화성 탐사선 하는 나라 중에서 5번째 나라거든요. 미, 중, 러, 인도, UAE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한 나라 중에 2번째고 인도 다음으로. 근데 그 기술이 갈 때까지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는데 인공위성 우리하고 했습니다. 그 세트랙 아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게 있어가지고 UAE가 홈페이지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30년 정도 배워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사하고 합니다. 기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면은 그 왕실의 그 명령이 뭐냐면 가다가 막히면 사올 생각하지 말아라. 기술자들이 직접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서 발전을 시키거든요. 이게 이들 지금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나라가 중동은 돈 많으니까 돈만 돼 우리가 해줄 테. 근데 안 해요.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중동의 투자가 예전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 살 걸 깨달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 있으면 막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더 편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장벽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70년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설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를 들면 이건 벌었죠.
그때는 우리 노동자들이 가서 일했으니까. 지금은 우리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가 쓰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동의 뭐 건설 이런 거에서 이득 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살구식의 투자가 많이 있었죠. 건설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중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태예요. 철저히 이제는 좀 계산을 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정확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100% 투자자는 그런 걸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 뭐 기가 막힌 기술이에서 뭐 할 수는 그렇게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은 뭐 10건 중에 한 건은 할 수 있으려나 100건에 한 건 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이 100% 투자는 안 된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동대문에서 아시아 최초로 네옴시티 전시회까지 열릴 정도로 되게 우리나라에서 이 네옴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좀 뭐랄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 대규모 공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옴 프로젝트라는 것을 할 때면 그 이름부터 하면 그리스어 네오가 NEO가 새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네옴 할 때 미음, M은 아랍어 무스타크발, 미래라는 아랍어의 음사가 첫 단어가 M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New Future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퓨처고, 그 퓨처가 네옴 신도시라고 그러지만 신도시가 사람 사는 것만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더 라인이라는 주거 공간, 그리고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엑스포나 이런 거를 할 트로제나라는 그 스포츠 유형 관광 시설 산 위에다가, 그래서 눈도 인공설까지 포함해서 스키장도 만들고 트로제나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산업 생산 단지. 근데 그게 홍해에 떠 있기 때문에 부유단지라고 그러거든요. 떠 있는 단지. 생긴 게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옥타곤이잖아요. 팔각형이. 옥타곤인데 친환경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옥시전 옥타곤에 합친 옥사곤. 이게 세 개가 기본축이고요. 그리고 2024년 내년에 그 섬, 바로 그 네옴의 홍해에 있는 그 섬이 신달라라는 섬이 있는데 신달라에다가 고급 요트 휴양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그거는 개장을 한대요. 그런데 이거를 띄운 가장 큰 이유는 이거를 사실은 사우디는 안 하면은 무함마드 빈 살만의 왕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과정이 뭐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돈만으로 만들 도시들이 아니거든요. 시설이 아니고 투자를 받아서 할 건데 그거 될까? 될까?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가거든요. 내 돈 내고는 안 들어가거든요. 불안하니까. 네. 그걸 사우디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사우디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시동을 걸어서 모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발전하는 모습들은 그거를 보고 감화를 받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서 하길 바라는 겁니다. 목표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2030년 엑스포예요.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 이미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우디가 가져갔고요.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의 절체절명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할 거고요. 제가 그 건설공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네옴 프로젝트, 예를 들면 더 라인 같은 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을 봤을 때 그 노동자가 한 30만 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대요. 중국. 예, 그래서 중국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중간중간 하청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있거든요. 부분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사우디에도 좋고 결국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파생 상품 나오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이 이제 홍해하고 붙어서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연결되는 아주 환상의 관광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중동에서 네.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제는 저물어가는 석유 시대에서 이들이
차세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막 대대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돈이 막 쏟아지는 흐름에서 우리가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좀 크게 들긴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들이 이 사우디에서 향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알았습니까? SME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렇죠.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우리하고 많이 하려고 그러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봐요. 저는 드라마 만드는 능력이면 충분히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취적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막 돈만 넣으면 팍 나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거기에서 이왕이면 그 문화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조심을 한다면 그러니까 즉 문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높아진다면 더 나아지겠죠. 혹시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중동 관련해서 아니면 뭐 특별히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그 중동을 돈으로만 보는 시각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돈 넣고 돈 빼오는 은행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긴 안목으로 호흡을 하면서 그쪽 시장을 넓히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장 돈을 넣어서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중동은 당장 돈 주면 바로 뭐가 2배로 뻥뻥뻥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거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동 이쪽 지역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상거래의 도사들입니다. 상거래의 도사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동 지역이 제조업이 발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상거래를 되게 좋아해요. 중간 무역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술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집중력 그 무엇보다도 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정이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분명히 아랍인이라든지 이쪽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끈끈한 정이 먹힐 거예요. 먹힐 거니까 우리의 특징을 잘 살려서 너른 안목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요. 또 다양한 중동 관련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확실히 저로서도 교수님께 직접 들으니까 약간 중동 국가들을 제가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머릿속으로 좀 생생하게 이런 흐름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또 귀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